광주다운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전일빌딩 245 여기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네. 설날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올 한 해 새해에 서로 좋은 기운 많이 나누고 삽시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회를 여러 시민들이 제안해 주셔서 의회에서 받아서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시의원 김광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시제만 참말로 인쇄가네. 네, 감사합니다. 광주가 우리가 민주인권 평화도시 여러 수식어를 붙이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진짜로 우리 몸 안에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체득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이런 걸 충분히 광주 안에 살아가면서 교육도 받고 배움도 받고 서로 관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이 많은데 근데 민주시민교육이 도대체 뭐야?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질문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시민기본교육 조례도 제정되고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광주 민주인권과 시청 민주인권과에서 2019년, 20년, 21년 공모사업도 진행하면서 3년을 거쳐왔는데 민주시민교육이 뭐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다 다르고 각기 그림을 그리는 상도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021년 여름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특별히 불의의 거에 왔고 민주주의를 선도해 왔고 또 특히나 정치 1번지 도시라고 하는데 진짜 민주 시민성이 높은 도시는 맞는 거야?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고민하는 사람들 모여서 몇 차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왕 민주인권과에 겨우 1억 정도 예산 그나마 올해는 8천만으로 줄긴 했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조금 더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면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2022년도를 이러저러 해보자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첫 자리로 이래 작년에 논의된 과정을 공유하고 올해 2021년 1년을 민주시민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민주시민성이 좀 풍성해지는 도시로 만들려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하고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공론회장으로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완벽하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이야기가 많이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제와 토론 접시 오신 분들이 여러 의견을 좀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행정에 참고로 우리 민주인권과의 김래문 팀장님하고 주무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송가영 주무관 두 분이 오셨거든요.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 번만.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담당 주무관이 특이한 S대일 주무관이었거든요. 제가 송가영 주임 이름을 기억 못해서 두 분이 함께 오셨으니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저 왔고 또 함께하는 우리들이 지혜를 좀 잘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식은 없지만 특별히 인사말 없이 제가 이렇게 앞풀이를 했고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인증샷 하나만 찍고 얼른 바로 발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기본계획 수립 과제를 맡아서 담당하셨던 광전담 연구원의 김재철 연구위원님께서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련한 작년 연말에 최종 보고를 완료한 건데 이게 완성형이 아니다. 이걸 초안이라 생각하고 22년 올해 한 해 논의해 주신다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기꺼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김재철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민주 시민 교육 무슨 좀 계획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제가 연구 책임을 했는데, 이 사실은 그러면서도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계획을 한 뭐랄까요? 뭐 전문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은 꼭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함께 우리 민주 시민 교육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민주 시민 교육의 어떤 기본 계획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붙인 것은 하나의 이런, 누군가는 그래도 뭐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광주시가 결정하는 것이다, 왜 우리와 관계없이 결정했냐,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시민 교육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일천하죠. 사실 민주 시민 교육이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교에서 여러분도 뭐 배웠겠지만, 저도 그때 뭐지요? 사회 시간에 조금,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정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없다. 아마 제도화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정파 간에 막 싸우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래도 광주는 민주 시민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사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 정치권도 좀 각성하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선 민주 시민 교육 이 기본 계획을 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민주 시민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요즘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우리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던 세대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세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국민적 통합,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조금 옛날보다 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공감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이런 갈등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제대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태도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민주 시민 교육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무슨 대의민주주의, 뭐 참여민주주의 많지만, 그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리고 이 주인으로서 주인이 뭔가, 시민이 뭔가, 또 대의민주주의에서 이 주인과 우리 대리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치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에 대한 이해력이 풍부해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시민들이.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 시민으로서 또 가져야 될 태도와 품성이 있어요. 태도와 품성, 행동, 이런 것들이 이런 시민으로서 덕성 또는 어떤 공동체 의식, 책임 의식, 이런 것들도 함께 가져야만이 민주 시민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게 되면 이게 참여를 해야 되고, 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체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민주 시민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절실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조례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민주시민이란 뭐고, 민주시민교육을 왜 해야 되는 목적은 뭐고,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으니까 뭐 그건 새롭게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은 안 담아져 있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히 광주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특별히 광주는 우리 145만 시민들이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 도시다.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어떤 도시지요? 그러면 민주, 인권, 평화 도시가 광주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품성과 자질과 태도와 행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광주의 그런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가 다른 도시가 민주시민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광주만큼은 민주시민교육이 있어야 된다. 왜냐? 광주는 민주도시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민주인권 평화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걸맞게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선진국,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이라면 민주시민교육에서 그래도 조금 역사가 깊은 동네들, 그런 데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체로 이 나라들이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때부터 시켜서 주로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민주시민교육을 교과과정으로,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으로, 뭐 초등학교도 하겠지만 특히 중심적인 교과과정은 중등에서 이런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더라.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일반적인 것이고, 그렇다 해서 꼭 학교 교육만 하냐면 아니거든요. 이런 또 시민교육도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들 함께 하는데, 특별히 독일은 정부 국가가 아예 주도적으로 정치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지? 근데 독일은 전후에, 그때는 무슨 우리 같으면 이제 여야라고 합시다. 근데 그런 여야 다 합의를 통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치 교육을 전 국민에게 여야가 함께 이렇게 어떤 이념을 떠나서 이렇게 민주 시민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웨덴은 조금 정부 주도보다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의 어떤 교육 이렇게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덕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민이라고 하면 적어도 비판적 능력과 사고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판단력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대체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 이렇게 표시를 더 하나 해놓은 것은, 독일은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시민이라는 개념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 주인된 권한을 갖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그 앞에 가로
민주라는 말이 생략된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안 붙이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시민교육하면 뭐 요가도 가르치고 뭐 인문학도 배우고 이걸 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 민주를 하나 더 붙여서 더 정치교육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보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 교육 내용은 그렇고 그럼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보통 이제 교과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교과 중심이지만 대부분 토론 중심 이렇게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가 여러 이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협력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 교육 중심으로 실제 체험하고 이런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학교 교육도 시민사회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교과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직접 시민으로서의 어떤 무언가 역할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만이 민주 시민이 뭐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과 과정으로서의 어떤 강의식 교육 방식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참여를 통해서 터득하는 이런 방식이 훨씬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지금 조례에도 나오고 모든 나라들이 주입식 금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만큼은 절대 어떤 사람이 강제적으로 주입하지 마라.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특정 세력이 자기의 이념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행정이 내용 다 만들고 뭐 돼서 이걸 강의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지원하는 거고 그 교육에 무슨 시민사회가 만들어서 스스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사례는 특별히 국내 사례를 소개할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를 이외에 뭐 우리나라에 많은 시도가 있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않고 모도가 있고요. 국가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 무슨 법 만든다고 해서 암만 이렇게 발의만 됐지 현실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는 한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들이 지금 다 조례는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모든 시도들이 조례를 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시도가 중심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이 중심돼서 학원에 있는데 여전히 내용적으로 보면 실천적으로 보면 아직 일천하다. 조례 정도 만들어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이제부터 광주가 제일 앞장서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우리 시에서도 한 3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 아까 우리 김광남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이렇게 잡아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우리 시민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대학이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교과과정 이외에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늘 시교육청에서 안 나오셨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교사들 뭐 동아리랄지 또 학생들은 뭐 5.18 뭐 체험교육이랄지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은 안 쓰고 있지만 진짜 민주시민교육을 한 것만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인권 정책과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인권 교육도 하고 또 인권 마을에서 일반 주민들 실제 체험,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이렇게 쌓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주민자치, 생활자치에 대한 우리 95개 동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모여서 같이 주민 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이런 그 마을 학교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뿐만 아니라 5개 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가 이걸 잘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주민총회,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 민주시민교육은요. 이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직접 시민총회나 주민총회에 가서 참여해 보면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교육의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참여 교육의 방법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대충 앞으로 이걸 좀 더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각 교육청도 하고 각 부서도 하고 우리 시민사회도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체계화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부터 좀 체계화를 시켜보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은 그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아까 제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런 것들이죠. 이 현장에서 배움터가 현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생활정치도 익히고 자치도 익히고 토론과 협치, 광주의 협치마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협치도 있고 지역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혁신 뭐 플랫폼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배움터다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다. 또 대의민주주의가 뭔가 이런 건 요즘 이제 자치분권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육과 강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뭐고 우리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뭐고 국민과 국회의원 간에 시의원 간에 또 자치단체와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는 각 마을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그건 위원회고 실제 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자치회 그래서 회칙을 어떻게 만들고 회장을 어떻게 뽑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민주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사례가 되고 있고 지금 각 동단위에 가면 협치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훈련도 받고 마을 그 주민총회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좋은 사례가 뭐 될 수 있고 공동체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시민교육 과제가 뭐냐 과제가 그랬더니 첫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관정 거버넌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단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특정한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와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 거버넌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이게 없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시스템에다 교육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 자원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민사회에 많은 자원들이 만들어져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요즘 뭐 조금씩 있죠. 지금 우리 광주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자원들을 많이 육성하고 확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주도로 이런 교육 운영과 이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이런 실천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에 많은 것과 연계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의 민주시민교육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둘 거냐.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건 확정된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비전도. 저는 그냥 비전을 심플하게 광주는 지금까지 민주인권 평화도시라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광주 시민이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번 이렇게 좀 두고, 그다음에 목표를 3개 정도 3대 목표로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시민.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는 광주 시민. 두 번째 목표는 민주 시민은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가져야 돼서 책임 있는 광주 시민. 목표가 세 번째는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많이 알고 깨어 있고 또 이런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 이렇게 목표를 두고, 보통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해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책임 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태도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광주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어떤 공공성, 어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 태도와 책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3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민주정치 교육, 두 번째는 공동체 교육, 세 번째는 참여자치 교육. 이렇게 좀 우리 민주시민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좀 3 큰 영역으로 내용적으로 광주에서는 나눠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러면 시민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민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냥 이것은 간단히 민주주의가 뭔지 시민이 뭔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니까. 첫째는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동체 교육은 주로 현장에서 참여하면서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공동체 교육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자치 교육이라고 하는, 하여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그 3가지 교육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교육 방향과 핵심 과제는, 교육 방향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교육 방향은 시민사회 자율에 의한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시민사회의 광주 시민의 자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방향이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하면 그냥 강의실에서만 사람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끝내버리는데 그 교육은 살아있는 교육이 저는 꼭 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육을 하자. 그러려면 현장과 연계를 해야 된다. 결합시켜야 한다. 현장과. 그래서 그런 지역 공동체나 생활 현장에 기반한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돼야 된다. 이 3가지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그러려면 과제가 첫 번째는 민주시민 교육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시민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그다음에 교육 자원을 육성하는 이 3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 추진 전략은 뭐 지금 4가지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5개년 계획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과제가 뭐라 했죠? 시스템을 구축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계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체계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2표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광주광역시가 있죠. 광주광역시는 이미 조례가 지정이 됐어요. 뭘 만들어야 되냐면 광주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위원회가 기존의 광주시청에 한 200~300개 되는 위원회 방식이 그렇게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 위원회는 한 30여 명의 각계의 어떤 시민사회든 의회든 이 정치 교육 이런 각계각층의 그 좀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한쪽은 그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한쪽은 이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은 한 단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수많은 단체를 길러내고 이 단체들, 이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죠. 한쪽은 아까 제가 모두의 우리 현황에서 말씀드렸죠. 알고 보니까 민주 정책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치과도 하고 의지도 하고 있더라. 이게 자원들이 교육청에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행정부서 내에도 다 있는데 이게 협력이 안 돼요. 공유도 안 되고 협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협업할 수 있는 민관학 행정협의회가 한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일을 할 조직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필요하다. 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오가나이즈를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서 모든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린 거.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업이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만드는 거.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하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당장 금년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 논의를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우면 지금은 임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맡겨가지고 한번 해보고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봐보면서 한 2, 3년 후에 설립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본 겁니다. 그럼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여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하고 교과 과정도 짜보고 평가도 해보고 또 인력 양성 강사풀 이런 문제들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교육단체들 간에 이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또 교육 정보도 시민들에게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겠죠. 또 여러 지원 사업들도 여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민교육센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예산을 처음부터 제가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어서 제가 예산을 막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받는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는 훨씬 많게 한 배 이상 갖고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계획이니까 한번 예산 분배를 이렇게 쫙 해본 거고요. 시민교육 기본계획도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고, 또 민주시민 의식조사도 매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광주 시민들의 교육을 시켰더니 광주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나아졌는지 더 후퇴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조사 연구 사업도 필요하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시민학교입니다. 광주 시민학교, 깨어있는 시민학교라고 부제를 붙이긴 했지만 그냥 시민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시민학교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거죠. 그 시민학교가 저는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한 10개 정도, 한 구에 한 2개 정도. 처음에 너무 많으면 적어도 한 구에 하나 정도는 시민학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냐? 시민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단체들이 함께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시민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그럼 시민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시민학교의 교과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죠. 다시 말하면 정치교육이죠. 시민정치교육, 공동체교육, 주민자치교육, 인권교육. 광주에서는 5.18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광주에서만큼은 광주 역사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보통 5.18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 역사교육이 있어요. 광주 정신을 우리가 알려야 되고, 그래서 이 교과를 짜야 되겠죠. 그 시민학교가 짜서, 그러면 누가 시민정치 교육은 누가 할 건지,
공동체 교육은 누가 할 건지 인권 교육은 누가 할 건지 이게 통합적으로 해서 이걸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짜서 시에다가 우리 이렇게 할란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드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통상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는 공모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뭐 공모 방식밖에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과정 중심으로 하는 거죠.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까 말한 것은 과정 중심으로 하는 거고,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은 예를 들면 아파트 자치회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 좀 교육 한번 일회성으로 교육 한번 받고 싶어 연락하면 우리가 딱 지원해주고, 어떤 교육 조직이 가서 교육시켜주고, 또 어떤 동사무소에서 우리 이번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하고, 그런 민주시민교육 찾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학습 동아리나 활동가 강사를 양성하는 거.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나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 말씀을 제가 했죠. 이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 교육, 주민자치 교육, 뭐 인권교육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부서에서. 근데 이것을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돼요. 이 시민학교로 함께 연계를 시켜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요것이면 돼요. 요 공동체 자치학교 각 자치구나 각 시청의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요놈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아주 훌륭한 민주시민교육 과정이 쫙 체계적으로 짜여지죠. 하나 이론교육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정치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들의 책임성, 공동체라는 교육, 참여와 이런 자치교육, 인권교육, 그 다음에 우리 광주에 대한 민주주의 역사교육. 이렇게 하면 정말 광주가 체계적으로 딱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냐? 내가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각 지금 부서들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원만 연계만 시키면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자원이 풍부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 자원 육성 및 시민 참여 문화 확산. 여기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사업.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 한 20개 이 조직이 이렇게 엮어졌다면 이걸 계속해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직을.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의 중심이 포럼, 광주 민주시민교육 포럼이 있어야 돼요. 이 포럼을 매월 1회씩 연다고 하면 그 조직들을 중심으로 그 조직들이 참여해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 공유하고 거기서 짝도 이루어서 협업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해야죠. 각종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 30분짜리, 1시간짜리, 20분짜리가 있었으면 그걸 다 유튜브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전부 싸가는 거죠. 이거 플랫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뭐도 하냐면 넷플릭스 같은 거죠. 넷플릭스 들어가면 모든 전 세계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광주시가 했던 교육 또는 광주시가 하지 않은 교육도 유명한 사람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강연자가 와서 강의했던 것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동의 받아서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이게 민주주의 교육의 어떤 하나의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면 시민들이 꼭 교과과정 안 들어가도 언제든지 버스 타고 기다리다가 시간 나면 내가 보고 싶은 강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 내용을 좀 이렇게 담아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습니까? 네.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수립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안입니다. 안을 오늘 1차 토론 올해 1년 동안 이 안을
우리 현실에 맞게 조금 더 풍성하고 구체화해서 수정 보완해 간다고 생각하고 안을 좀 이때 토론 때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아주 짧을 건데 여기서 계속 나온 민주시민교육 그래서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실 분 우리 흥사단의 김성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올해 새해 첫 워크숍이라 할까요? 첫 주제를 민주 시민교육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오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본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몇 개의 단체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기보다는 많은 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실 박사님께서 광주다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작년 1년 동안 안을 만들어 주셔서 시민사회가 이런 장을 갖게 할 수 있어서 김재철 박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그 민주시민교육 민간 네트워크를 몇 개 단체가 만들고 더 많은 단체가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있는데 그 제안을 받아서 우리 그 김광남 의원께서 당연히 그 의회가 또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작년 준비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첫 모임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발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상황들을 정리해서 제안하고 오늘 모이신 분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정도로 의견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추진 주체를 구성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오타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 네트워크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NGO, 교육기관, 마을 공동체, 그리고 각종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개별 그룹들, 뭐 동아리나 서클 이런 데 다 포함합니다. 이런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소통하는. 그리고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끼리 그 협의회를 갖고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행정적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 자치구, 그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을 넘어서 지원청, 의회, 경찰청 관련된 행정기관들이 함께하는 행정협의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잘 주체가 돼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운영하려면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자율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적극적이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연대와 협력 정신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주의 관련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는 우리끼리 어떤 경쟁이 아니라 광주에 가서 민주시민교육을 배우자라고 하는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 단계를 좀 크게 세워봤는데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민간 지원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부터 하나하나 함께 합의해가는 민주시민교육 포럼이 좀 매월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보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좀 올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는 올해 좀 연말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그 단체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간 광주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창립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창립돼서 운영한 데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은 빠르게 창립은 됐지만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조직부터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올해 좀 충분히 준비해서 창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게 저는 민주시민 네트워크 그 핵심인데 이것을 민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물론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공공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민간에서는 흥사단위 당분간은 그 간사단체를 해왔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직원들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한 단체가 준비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지원하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당분간은 좀 시민들 민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정은 간섭하지 않고 지역 민주주의 공동체 기여하는 다양한 시민주의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라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포럼은 앞으로 좀 오늘이 1차 포럼인데 앞으로 매월 포럼을 이분들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이 포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기본 원칙, 시민 참여 문화를 위한 소통, 그다음에 이것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방법론, 합의와 공감 형성, 그리고 기본계획 안을 수립했잖아요. 안이 아니라 이 포럼에서 민주시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공공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분간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데서 이런 민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포럼을 이렇게 민간 네트워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주권자로서 교육 방법론 뭐 아까 쭉 그 박사님께서 제안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한 분과들이 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형태가 운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전문가 30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위촉하는 에서 대부분 민주시민교육 대학교 교수, 단체 대표 그리고 뭐 어떤 기관장 이렇게 해서 그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합의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합의해가는 그런 협치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핵심적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은 이런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시민위원회 역할은 정책을 협의하고 형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민관정이 함께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제안하는 이유도 민주시민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광주가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민주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의견 들으면서 토론을 좀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김재철 박사님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가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주실 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의견을 주시고 플러스 알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안을 이렇게 주셨지만 김재철 박사님의 제안의 핵심은 이걸 계속해서 1년 내내 포럼을 통해서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풍성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월 포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 몇 가지 그런 기본 원칙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각자의 자기 이야기, 다른 외부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등등.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는 저는 들으면서 이제 작년에 몇 분이 계속 몇 차례 논의하면서 우리 논의는 없던 걸로 하고 1월 포럼이 시작이다. 1월 포럼은 그냥 물고 트는 역할이니 1년 내내 준비해서 네트워크 가칭 다만 1차 포럼에서 이 정도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오늘 포럼은 동의가 된다면 마무리에 가칭 광주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출발하는 자리다. 오늘은. 그래서 이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여러 차례 포럼도 열고 하면서 어느 시점에 공식적인 조직도 출범시키고 기본계획 안도 좀 더 수정 보완된 광주 민주시민교육 안도 만들고 여기에서 제한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어떻게 해보자라는 게 되겠죠.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기타 그래도 또 우리가 공모사업 참여하면서 이랬는데 이런 게 좀 어렵더라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뼈대가 조금 더 정리되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의견을 주실 때 그렇게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요. 충분히 주시고. 네. 그러면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도 괜찮고 의견도 괜찮고. 네, 혹시 손 들어주시면 생각은 많고 할 말은 많은데 네, 감사. 네, 할 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복지협회 이사장 김영준입니다. 더불어 이제 한국인성교육진흥원 원장이기도 한데요. 이제 세 가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남이 안 하는 길을 이렇게 해 가시는 우리 김재철 교수님이나 우리 김성훈 박사님 그렇게 안 하는 길을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첫째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우리 김 의원님 예산이 올해 8천밖에 없다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걸 하려면 첫째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둘째는 인력 자원이에요. 그다음에 셋째는 그 인력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포럼에서 맨날 만나서 이런 얘기 해봐야 필요 없어요. 실제로 예산을 지금 8천밖에 없는데 우리가 최소한 5억은 확보를 해야 된다. 1년 동안에. 그래야 양질의 교수님들,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와서 전문가들 모시고 와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어떤 것을 선을 가닥을 친다고 그러죠.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둘째, 제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여러 군데 해봤었는데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광주에서는 뭔 공모사업에서 교육한다고 하면은 일선 단체장부터 여러 군데 나눠주려고 그래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심지어는 18군데 단체에다 나눠준단 말이죠. 그럼 몇백만 원짜리 교육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 그러면 300만 원짜리는 하나, 500만 원짜리는 하나, 2천만 원짜리 하나 결과 보고서는 똑같이 써야 되죠. 근데 결과 보고서 쓰면 저 웃기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단체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유리알 카드를 씁니다. 근데 유리알 카드를 쓰고요. 영수증 복사해서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받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 뻔한 짓거리.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이거는 김 의원님이 의회에서 짚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UR 카드를 왜 쓰냐고요. 그러면은 UR 카드를 쓰고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붙여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예, 또 하나요. 제가 이렇게 강사님들을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모셔오는데 두 군데로 분류가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제가 여가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A급 강사님들은 25만 원 시간당. 근데 교육청 학교로 가게 되면 시간당 3만 원이에요. 시간당 3만 원.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왜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는 교사인 난데 나보다 돈을 더 받냐 강사가. 그러면 시간당 3만 원짜리를 주고 3만 원을 주고 고용할 수 불러드릴 강사가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명절 전에 제가 서부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저희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올해 이제 사이버 폭력 등 생명 존중 교육, 그다음에 이제 AI를 이용한 이제 진로 그 체험 학습 쪽으로 이렇게 강사들을 파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일 고민이 강사를 현실화해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은 솔직한 얘기로요. 한 1년짜리 사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최소한 3천 이상이 돼야 돼요. 프로그램 사업비가. 근데 지금은 이 지자체에서는 심지어는 3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300만 원 주고 12차시를 운영을 해라, 뭐 7차시를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되겠냐고요. 제가 이제 민주시민교육해서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광주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생교육청 광주 평진원에 뭐 시민학교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냐는 거죠. 5.18 교육관 저렇게 펑펑 자빠져 노는데 그 교육관 활용 제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요. 어떤 거 거창한 것을 큰 구조로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지 어떤 것을 네. 뭐 만든다. 우리는 그래요. 뭐를 한다고 하면 건물부터 생각을 해요. 건물을 새로 짓고 무엇을 만들고 이 형태적 구조화 말고 내용적 질적 구조화. 민주인권시민교육 좋죠. 말은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왜 젊은 세대들이 우리 같은 586 세대들한테 욕하겠어요? 우리는 젊은 청춘을 바쳐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은 다 나가라고. 너희들은 기득권이지 않냐? 너희는 다 누렸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왜 안 되냐? 저변 확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저변 확산이. 남 탓하지 말라고요. 네, 김용준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의 오랫동안 쌓인 한이 그냥 어리져가지고 일단 세 가지 중에요. 1번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 공모 사업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참고로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동체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단일 공모 사업을 할 때 두 가지가 지금 핵심 쟁점인데 공모 사업의 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 그러니까 예산을 공모 사업 안에서 이 예산을 어떤 몫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이 좀 새롭게 시대에 맞게 재편성돼야 된다. 1번.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 기준 안에는 이 안에서 활동하는 실제 이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부터 시작해서 사업비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수당 책정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게 있거든요. 보조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 기간에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 안에서의 사람한테 쓰이는 수당을 인건비로 보지 않고 사업비로 본다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등등. 그래서 요 예산 편성 기준을 개선해야 돼서 요걸 어쨌든 6월 30일까지가 시의원 임기인데요. 임기 전에 안을 좀 만드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회계 정산 기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UR 카드 다 쓰면서 사실은 500만 원짜리 공모 사업을 하든 5천만 원짜리 공모 사업을 5억짜리 하든 오히려 5억짜리 공모 사업이 서류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다 자본보도로 나가니까. 근데 500만 원짜리는 경상보도로 나가면서 각종 프로그램 하면서 온갖 서류가 5억짜리보다 더 많죠. 쓰잘데기 없는 서류를 다 요거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되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불합리한 걸 어떻게 개선을 그래서 광주시가 요거 정말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도 엄청 지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강사비 지급 기준 이렇게 등등 너무너무 불합리한 게 많은데 한꺼번에 다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많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올해 1차로 좀 개선안 만들어 이걸 2차 만들어 갈 거다. 그래서 요 보조금 공무원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회계 정산 기준, 회계 정산의 증빙의 서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한다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센터 설립은 그래서 오늘 조금 오해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민간 경산 보조금이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작년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편성했어요. 참고로. 그래서 단체들한테 공모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칭했는데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5.18 뭐 기념재단도 오셨고 아니면 또 다른 어디일 수도 있고 이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가장 높은 공기관 하나가 간사단체처럼 1차로 올해는 간사단 다만 진짜 중요한 거 올해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예산 겨우 8천만 원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광주의 민주 시민 교육은 이런 형태를 해보자고 하는 안을 만드는 시기로 이 8천만 예산을 그냥 통으로 묶어놨어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제가 작년에 몇 분 의논하고 행정을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8천만 원 예산이 어떤 기관이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기관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면 이 8천만 예산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가칭 네트워크 꾸려서 이 돈을 같이 쓰자는 거예요. 같이 포럼도 해보고 같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보고 예를 어느 단체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봤더니 굉장히 좋았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도 해보고 강사진 양성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8천만 원 예산을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가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준비를 꾸려서 이걸 올해 1년 동안 이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어떻게 할 건지 센터 설립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각 단체들의 그런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역량을 어떻게 높일 건지 전체 우리 안에서의 뭐 이런 그림을 같이 그려보자는 취지의 제안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뜻깊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재철 박사님 발제 중에 그 민주시민 교육에 관해서 크게 시민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이렇게 있었는데 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에 크게 이제 그 공동체 교육, 주민자치교육, 민주정치교육, 민주주의 교육 세 가지를 포함시키셨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손들은 저희는 이제 이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들이라는 품자주자, 줄여서 품자주자 시민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서순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 교육에 특화해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해오고 있고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민주시민대학 프로그램 중 하나를 사업을 따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야심찬 계획으로 이제 추진하는데, 먼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중앙정부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독일처럼 시민교육청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민주시민교육 장기 그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민주도시라고는 광주에서 비민주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교육이라고 해서 정말 민주시민 주민자치회 95개 동 중에서 35개 정도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이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주민자치회야말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학교며 민주주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몇백만 원 받았는 거 모르겠네. 800 뭐 얼마 받아가지고요. 작년에 정말 중요하다 해서 교육을 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막 뜨겁지가 않아요. 코로나를 이제 물론 문제가 코로나가 있긴 있지만은 시민들의 참여가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에 관련된 센터나 위원회나 그다음에 장기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 전체 사회에서 이제 지금 이게 오늘도 발표도 보면 이제 매월 1회씩 포럼 한다 그랬는데 이건 공급자 중심이고 탑다운 방식이란 말이에요. 광주 시민 전체 차원에서 정말 민주도시로 민주성지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안 하나. 8천 예산 중에 이 시민사회 밑바닥에서 시민들이 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활동하시고 행동하신지 지금 민주화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비민주적인 회의랄지 뭐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막 해코지하고. 그래서 각 생활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이랄까 그런 걸 좀 조사를 하고 그러면 민주 시민 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전문가 몇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뚝딱뚝딱 할 수도 있지만은 시민들이 바라는 지금 현장을 봤을 때 광주가 이렇게 됐으면 민주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밑에서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되고 언론과 함께 우리가 이제 민주 시민 교육하기 저희가 교육을 해보면 정말 당위성 정말 중요한데 안 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도 밑바닥 생활 현장에서의 비민주적인랄까 그런 실태도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해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도 네, 이해했습니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말을 끊었는데 충분히 이해해서 다른 분들도 하신 말씀 계실 것 같아요. 시간을 보려고. 일단 네. 잠깐만요. 그래도 서순복 선생님의 의견은 현장의 아래 진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여기서 특별히 비민주적 행위나 인식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도 좀 의견을 실태조사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방안이 찾아질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는 품자주자 시민들이라는 단체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희송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대표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민주 시민교육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는 저는 이 교육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정말 설레고 떨리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민주 시민 교육을 우리 광주시에서 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제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스쳐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김재철 박사님께서 이렇게 기본 계획안을 만드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은 조그만 거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스템 측면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광주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하면은 관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주민들도 관위주의 교육에 길들여 왔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그야말로 민대 민의 교육, 우리 대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 잘 기억 못 하시고 계시는데 3개 기관에 2,200만 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대민 교육을 실시를 한다니까 주민들 반응이 너무나 냉소적이에요. 니들이 알면은 얼마나 할 건데 그만큼 관위주의 교육에 길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 시민 교육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하려면 앞으로 관위주 교육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을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민관정학에 30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관이 있고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하고 정치는 배제를 하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민간인들만이 모여서 한번 광주 시민교육을 끌어 나가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30년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일부 정치 또는 정치인들이 스멀스멀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흐트려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광주 시민 교육을 한다는데 30명의 위원이 관, 정이 들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각종 위원회,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관이나 정에 여론 주도를 해가지고 여론 몰이를 시점 말로 여론 몰이를 해서 의결 심의한 그런 사례들이 아주 지금까지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입법기관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예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셨다면 말 맞다나 우리가 행정 불간섭, 행정은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그야말로 시민단체, 시민들의 힘을 우리 사회단체의 힘을 몰아주어서 민대 민의 교육으로 해야지만이 가장 큰 성과가 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우리 광주의 대승적인 발전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여깁니다. 네, 조희송 선생님의 말씀은 어쨌든 뭐 말씀하시는 맥락 안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 말이 훅 나왔다가 엄청 동의됩니다. 이 말이 훅 나왔다 이러긴 했는데 맥락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행정의 각종 위원회 중에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이게 탈피돼야 된다. 그리고 입김이 너무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주도하는 위원회와 시민교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1번이다.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그 말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앞으로 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논의 과정에 작년에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 하나만 약간의 앞으로 반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작년부터 논의를 계속 TF팀 뿌리고 한다 하니까 저한테 의견을 여러분이 주셨는데 이분들은 정당의 정치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저한테 주문을 했냐면 2015년에 덴마크하고 독일로 청소년 정책 연수를 떠났던 팀들이에요. 저도 같이 다 갔는데 덴마크에 갔더니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 입학 동네에 극우부터 극좌에 해당한 청소년 클럽들이 한 75개 존재하더라. 그런데 그리고 교사들도 정당 가입을 다 하는데 그들이 정치 교육을 정말 잘하더라. 그리고 여기에는 교사들도 그 행정의 관료들도 그다음에 시민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평등하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합의된 결정이 되면 이걸 한번 해보고 반대가 있어서 어쨌든 합의가 되면 그러고 나서 다시 평가하고 뭐 이런 게 발달해 있더라. 그러니 광주도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행정, 정당, 시민사회 그다음에 뭐 어떤 단 모두가 들어와서 이 민주시민교육 카테고리 안에서 다만 행정이라고 또 정치인이나 정당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해답을 좀 찾아봐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조희송 선생님 의견에 엄청 공감해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셔서 앞으로 이런 논의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 추가로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안 오셔가지고 아무튼 말씀드립니다. 뒤에 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병교라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김재철 박사님께 좀 이렇게 발언을 청하고 싶은데요. 그 사전에 좀 전에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행정이나 정치 영역이 우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들을 빼고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 이제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민자치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끼리 하면 그거 개모임입니다. 예. 결국 아까 김재철 박사님 전제가 거버넌스 함께 그리고 민주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 교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자치가 뭡니까? 자기 법의 원리잖아요. 우리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때 진정한 자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싫다고 해서 그것을 뺀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자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박사님 발제문에도 보면 자치 옆에 협치가 같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득해야 될 광주의 방향성, 광주의 가치성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홀로서기의 자치가 아니고 협치가 바탕이 된 자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박사님 발제 속에 마스크를 쓰니까 저는 굉장히 좀 그 핵심적인 부분이 가슴에 남습니다. 제가 초안을 던지지만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뜯어 고치고 수정하고 해서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표현으로 고상하게 이렇게 좀 포장을 해보면 공론장의 프로세스를 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의 프로세스를 짜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의 포럼도 사실은 벅찹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러면 그 세 중간에 조금 더 열린 포럼도 좀 기획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들을 거기 나왔던 반대 의견들 또 새로운 제안들을 묶어내서 그것이 과정이 기록이 되고 쌓여서 과연 광주다운 민주시민 교육을 누군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힘으로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뭐 유명한 단체 능력 있는 박사님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들이 모여서 물론 거기에는 단체나 조직이나 행정이나 정치의 영역도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연구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좀 짜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박사님께 제 의견에 붙여서 좀 두서없지만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서순복 선생님은 어쨌든 민주주의에 대한 현장의 실태조사를 좀 하자. 저는 이게 좀 고민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희성 선생님은 우리가 거버넌스 조직을 꾸리고 뭔가 위원회를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시민들 민의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 높이는 방향에서 고민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문병교 선생님은 어쨌든 이건 김재철 박사님은 계속 말씀 초안 제시한 아니니까 광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지, 열망 뭔가 고민하는 모두가 누구라도 참여해서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앞으로 해가야 할 일 어떤 시스템을 같이 마련하자는 건데 이 공론장 프로세스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제안을 좀 더 붙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거는 근데 세 번째 제안은 김재철 박사님이 제안할 게 아닌 것 같고 오늘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가칭 광주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좀 꾸려보자고 제가 처음부터 제안을 드렸잖아요. 거기 막 박수치고 끝내면서 그러면 자 마지막 나갈 때 가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에 함께할 기관과 단체가 싹 연명하고 여기에서 일종의 실무위원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실무위원들이 올해 아까 제안한 실태조사 그 다음에 포럼,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등등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꼭 제안은 아니더라도 김재철 박사님이 오늘 발전해 오케이. 주셔서 네. 거기에 조금 정리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박사님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 네. 이따, 네. 마무리해서 두 분. 네, 이제, 네.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유월항쟁 상임이사 박은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들 여기 앞에 발표하신 김성훈 흥사단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광주 민주시민 관련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2001년에
그 광주 지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회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까지 온 결과가 이제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겠지만은 금방 이제 김경란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 관은 의지가 있고 시의회도 의지가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광주시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든 동아리든 여러 가지 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이제 김광남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당장 어떤 뭐 실무위원을 뽑자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저는 차라리 이제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올해는 아무튼 광주 시민 네트워크를 결성을 어떤 식으로인지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평진원이 됐든 그동안 간사단체를 저희들이 흥사단 쪽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이후에 뭐 참여하실 단체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두 뭐 단체가 됐든 한 단체가 됐든 중심이 돼가지고 일단 다음 정도에 한번 그런 여기 모이신 분 외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광주에서 이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서 좀 공식적인 광주 시민 뭐 민주시민교육 관련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뭐 같이 뭐 형성을 하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올해 8천만 원 예산을 그 실무 단위에서 저기 시하고 저 의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크게 우리 보면 뭐 민주시민 교육 포럼을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 이제 올해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걸 찾아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음 모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서로 그 좀 뭐 인정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이렇게 모이게 됐으니까 이 자리 그냥 파산해버리고 다음에 와서 또 막 연락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일정하게 유임을 해서 다음 자리를 만들어서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토론회든 회의든 뭐든지 그 자리에서 안 끝납니다. 다음 일정까지 약속을 잡고 끝나는데, 그래서 아예 다음 질문 저희가 4시에 마무리할 건데 4시 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때까지. 그래서 아예 즉석 제안 드립니다. 좀 마무리쯤에 전체 소개하자고 할 참이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기관과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기관 내 혼자 오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요. 서로 어디에서 왔는지 서로 인사 먼저 나누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 더 있으면 듣고 마무리를 두 분 발제자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 때는 다음 회의 그래서 같이 뭐 우리 다시 모인 날짜를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의 결의는 올해 어쨌든 그 어느 때쯤 모르겠지만 광주 민주시민계 네트워크를 곧 조직을 만들어서 출범시키자. 그걸 위해서 다음 모임 언제 하자까지가 오늘 토론의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시청에 두 분 팀장님과 주무관은 인사를 드렸는데 늦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민주인권과의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김내문 팀장님하고 송가영 주무관님.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 들고 쭉 한 바퀴. 박흥선 이사님 방금 인사하셨는데 얼굴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소연 선생님 같이 섞여. 네, 강중사단에서 김재희랑 정소연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자유대학에서 왔습니다. 최송은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복지협회 이사장 김영주입니다. 같이 오신 분들 성함이라도. 네. 박영란입니다. 네, 고광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로 마이크 넘겨서 네네. 서로 얼굴 좀 잘 봐주세요. 네. 네.
같이 왔습니다. 네.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종평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임윤아입니다. 네, 저는 하수정입니다. 저는 김현입니다. 네,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네 분 오셨습니다. 네. 옆에 네네. 네,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의 신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광주시민 인문학협동조합이 있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신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발언했었던 문병교고요. 시민의 한 명으로 왔고요. 마을과 공동체, 주민자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강주지부에서 온 전효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18 기념재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교육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온 장민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이름 성함은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박채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민주기념사업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곽성룡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기독교교회협의회 김삼철 목사입니다. 총무로 있고요. 청소년들의 그 민주시민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유월항쟁 단체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시민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하셨다니 영광입니다. 관심이 많아서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평화통일교육센터에서 온 맹지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통일교육과 5.18 교육 주로 많이 하는데 6월항쟁과 사단법인 6월항쟁과 민주시민 교육도 함께 올해 진행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테이블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략사업실장 고유선입니다. 저희 전아름 책임하고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6월항쟁 방송이 사람과도 같이 일하고 있는 이세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서순복.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흥사단에서 위탁에 운영하고 있는 광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왔습니다. 장향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다 못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에 뭔가 그동안 오랫동안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셨다는 걸 또 확인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전체 소개하고 함께했던 데는 당연히 가칭 광주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단체 함께 하실 것 같고 그동안 간사단체로 함께 하셨던 흥사단 그리고 또 사단법인 6월항쟁 박흥선 이사님도 되게 수고 많으셨는데 문화복지협회나 또 이름이 겁나 어려웠어요. 품질자치 주민자치.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는 선배 시민들이 계셨다는 사실도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하셨던 두 분 마무리 말씀 먼저 듣고 같이 광주 민주시민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함께 하겠다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다음 모임 날짜 여기서 스마트폰에 달력 꺼내 들어서 날짜 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네. 최종 마무리는 김재철 박사님께. 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뭔가를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협치가 민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협치를 하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런 평가가 있어요. 행정은 민의 협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관은 민의 협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다. 민은 그 반대였어요. 그
그 비율이 60-70%더라고요. 서로. 그러면서 계속 모임은 지속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다. 그랬더라도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민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체 간에도 역시 이것은 또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논쟁하고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서로의 존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모일 때 우리끼리 모이면 정리 안 된 무질서 속에 사실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체계가 있기를 서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실망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게 저는 진정한 광주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같이 만들어 가자. 어렵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신뢰하면서 한 발씩 나아가자.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아까 몇 분이서 이제 질문처럼 주셨는데 이 관제위원회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떤 센터가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원하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것도 공모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주셨는데 금년도 광주시 예산이 작년에도 뭐 그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천만 원 갖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평진원에다 전체에서 이렇게 단체들 교육 단체들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이제 이렇게 주고 그런 거 갖고 이제 강사들 불러서 이렇게 아마 교육들 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년도 이제 이 계획안을 초안을 만들면서 금년도 예산은 저도 뭐 같이 공감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금년도 예산은 차라리 그렇게 쓰지 말고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포럼을 한번 운영을 해보시라. 네트워크가 주관이 된 이게 네트워크가 커져야 되겠죠. 앞으로 대표성을 가지려면 시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더 많이 참여하겠죠. 어찌됐든 그 네트워크가 주관이 된 포럼을 운영하시라. 이게 이제 포럼이라고 하면 이게 민주시민교육장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시민의 오늘 첫 강의를 들으신 거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또는 광주에서 저같이 잘 알지도 못한 강사 불러서 교육시켜 몇 사람 불러서 교육시키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 시민을 배우는 거잖아요. 저부터. 그래서 앞으로 이 포럼에 1년 동안 8천만 원을 쓰셔가지고 첫 번째 주제는 광주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참여는 어떻게 할 건지, 이 규정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것만 논의하셔도 아마 금년 안에 내가 볼 때 끝날지 모를 거예요. 여기는 성숙된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라고 보고, 그것이 딱 끝나면 두 번째, 광주 시민교육이 광주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건지 굉장히 논쟁이 심할 겁니다. 누구를 넣고 누가 돼야 되고 관이 들어와야 된다 아니다 의회가 들어야 된다 아니다. 아마 회의를 10번 해도 결론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거치하죠. 그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장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해보시고 또 센터는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은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이런 논의할 주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폭넓게 잡지 마시고 오늘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 건지 회의를 여러 번 해보시고 다음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위원회 위원장은 2명을 둘 건지 3명을 둘 건지 1명만 둘 건지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리가 어떤 서울대 교수님 모시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민주시민교육 학습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광주 동단위 주민자치회가 잘 안 된지 아십니까? 한 군데도 주민자치회
가칭 자기들이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회장은 한 명만 뽑을 건지 공동제로 할 건지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위원 30명 정하고 40명 정하니까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동 주민들이 단 100명이 참여하더라도 우리 동의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만들자 논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이든 2년 동안이든. 그러고 나서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 20명, 30명, 40명 뽑아놓고 이게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시민교육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다 각 현장이 전부 다 자기 현재 안고 있는 그 의제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 자체가 시민들이 동네 마을 주민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병 교수님이 저보다 조금 더 프로그램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만 또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럼 이렇게 계속 해가시면서 그럼 당분간 내년 뭐 지금부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아 우리는 5.18 교육 쪽으로 하자.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자든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해와 5.18과 공동체만 하자. 아니면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그 5가지 영역을 한번 다 해보시던가. 저는 그 시민학교에서 제가 제안한 5가지 영역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데에서는 자치교육만 하고 어떤 데에서는 5.18만 교육만 하면 안 되거든요. 저 위에 민주주의부터 알아가야죠. 자치, 공동체, 광주에 대한 5.18 역사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시키면 교육이란 말도 좀 상가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는 배움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제2차 민주시민교육 포럼은 올해 8천만 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8천만 원, 기본 틀은 이미 오늘 제안이 됐어요.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이 뭐야?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게 필요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해서 포럼을 해보자. 실태조사도 해보자. 제안은 됐거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프로그램의 모델은 좀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꼭 구성해보자. 그럼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요거를 어떤 프로세스로 밟아갈 건지 등등에 합의하는 논의 같이 누군가가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한 안을 제안해 주셔야 하고 그걸 토대로 같이 다 얘기들을 합의하는 자리가 다음 포럼이 될 거라 보고 대신 하나 더 추가하면 그것만 하고 끝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좀 짧으면 두 분 하셔 민주시민교육의 좋은 사례, 구체적 사례 해외도 좋고 우리 광주 안에도 꽤 제가 아는 사례만 꽤 있거든요. 공유할 만한.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나 두 가지 올 때마다 배워가는 게 좀 있어야겠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 이거 괜찮네. 오 저기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테니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하고. 저는 우리 이 과정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은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다만 8천만 원 예산을 집행할 일종의 간사단체 격을 역할을 공기관은 어디가 될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행정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이 공고돼야 되고 뭐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에서 할 거니까 놔두고 이 시간 이후로는 저보다는 가칭 민주시민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다음번까지만 제가 좀 책임 있게 결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원이 빠지더라도 시민사회 안에서 실무자도 뽑고 뭐 뭔가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그거까지 진행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제1차 민주시민교육 포럼 광주다음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시작 포문을 잘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